오늘 이야기는 고부 갈등, 재벌과 사학재단, 그리고 배신과 불륜, 상속 전쟁, 통쾌한 복수와 반전 결말이 있는 세상사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취임식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강당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고 막 취임 선서를 하려던 유현상은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당신들? 강당 안에는 태명학원 산하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교직원들, 학부모 대표들까지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입구로 향했습니다. 유현상 씨는 이사장이 아닙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젊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어올리며 소리쳤고 그 뒤로 머리가 하얀 노장 변호사 김도영과 법무사, 집행관 등 20여 명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법원 등기부 등본과 공증위원장을 확인하십시오. 태명학원의 정식 후계자는 민다혜 씨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다혜라니? 그 며느리 말하는 거야? 몇 년 전에 쫓겨났다는 그 사람. 그때 문 밖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바로 민다혜였죠. 유현상의 어머니 서춘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쫓겨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타났어. 그러나 민다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담담한 어조로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녀는 낮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유철민 이사장님이 남긴 모든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유현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민다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비극은 시아버지가 쓰러진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다혜이며 올해 35살이죠. 5살 아들 유명진과 3살 딸 유은지를 키우고 있는데 원래 저는 태명고등학교 영어교사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저를 키웠죠. 형편은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하시기를 다혜야, 사람은 가난할 수는 있어도 비굴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도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끝에 서울의 명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또 졸업도 수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태명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채용되었죠. 태명학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사학재단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재단의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제가 첫 출근을 한 날이었죠. 한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입 선생님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유현상입니다. 태명학원 이사장 아들, 그리고 학교 서무과장.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유현상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따라다녔는데 매일 꽃을 보냈고 매일 연락을 했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진심이라고 믿었고 1년 뒤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까지 저를 싫어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 서춘자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애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근본도 없는 집안인데 절대 안 된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아버지 유철민 이사장이죠. 가난은 죄가 아니요. 유철민 이사장은 단호하게 말했는데 사람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환경으로 그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태명학원을 일군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입니다. 결혼 후 저는 정말 행복했죠. 예쁜 아들도 낳았고 사랑스러운 딸도 낳았으며 교사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행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어느 가을날 시작되었습니다. 태명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터졌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시작됐는데 유철민 이사장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날 오후 집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는 무척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의사는 시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편마비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났지요. 시아버지는 제게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아버지를 일찍 잃은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서춘자가 저를 향해 말하더군요. 다혜야, 네. 어머니. 너 학교 휴직해라.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휴직이라니요? 아버님 병수발은 내가 해야겠다. 남편 유현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서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지만 저는 반대하지 않고 순종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 교사 생활은 멈추었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하루 종일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죠.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밤에는 대소변까지 받아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아가야, 네. 아버님. 내가 폐를 끼치는구나. 아니에요. 내가 내 친딸보다 낫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유현상은 아버지를 대신해 임시 이사장 역할을 맡게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 대행이었습니다. 학교 운영을 맡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대하기를 아버지를 대신해 열심히 학교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유현상은 학교에 관심이 없었고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교사들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돈뿐이었죠. 학교 운영 회의도 대충 참석했고 예산 보고서도 제대로 읽지 않았으며 교육 계획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는데 태명학원 서무과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님, 무슨 일이세요? 이사장님을 잠시 뵙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지요.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유현상 과장님이 학교 공금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원랜드에 다녀왔습니다. 뭐, 강원랜드라니? 카지노에서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순간 시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급히 혈압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 며칠 후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여행 가는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파출부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네.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사모님 어머니 말이에요. 네. 제 어머니가 왜요? 요즘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남자랑 다니시던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닐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서춘자, 유철민 이사장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게 말이 돼. 서춘자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봤는데? 사람들이 다 안다.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당신이 아픈데 내가 답답해서 친구들 만나러 다닌 게 죄야. 두 사람의 싸움은 새벽까지 계속됐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죠. 그날 오후였는데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재에 계셨고요. 그때 시어머니와 유현상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제 끝났다. 서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회복 못해. 그 말에 유현상이 대답하는데 저도 알아요.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아버지의 인생을 무너뜨릴 말이 나왔습니다. 전 학교 운영 안 할 겁니다. 뭐? 태명학원 팔아버릴 거예요. 순간 서재 안에 있던 시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학교를 판다고. 네. 처분할 겁니다. 학교를 처분하다니. 왜?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유현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낡은 학교 붙잡고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할래? 벤처 사업 할 겁니다. 벤처 사업이라니. 마성학원에서 인수 제안이 왔어요. 서춘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나겠는데. 그러자 유현상은 피식 웃으며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보내려는 거예요. 순간 서재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요양원에 보내다니? 치매 판정받게 만들면 끝이에요. 치매도 아닌데? 걱정 마세요. 어떻게? 제 친구가 치매 전문이에요. 유현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단서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요양원 들어가면 끝이죠.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서재 안에서 유철민 이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죠. 비명이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세운 학교,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던 태명학원, 그것을 아들이 팔아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철민 이사장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빛은 멍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응, 몰라. 배고파. 졸려.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춘자와 유현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 침묵이 유철민 이사장이 인생 마지막 승부를 위해 선택한 가장 위험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명학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철민 이사장이 쓰러지기 전만 해도 태명학원은 서울에서도 명문사학으로 손꼽혔지요. 교사들의 수준도 높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유현상이 사실상 학교 운영을 맡은 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으며 노후 시설 보수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장학금도 줄어들었고 교사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유현상은 여전히 이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춘자는 학교 안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누가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바로 인사상 불이익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무렵 제3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챙겼고 시아버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약을 챙겼으며 재활운동도 도왔습니다. 병원 진료도 모셨고요.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다시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한 거죠.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회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거래처 접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11시, 어떤 날은 새벽 2시, 심지어 아침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물으면 학교 일.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학교 일을 밤새 해요? 당신은 몰라도 돼.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학교에 근무하는 후배 교사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오더니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왜 그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잠시 망설이던 후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현상 과장님 말이에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학교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간호교사 추성에 선생님이랑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저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후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평소 같으면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더군요. 액정 화면에 뜬 이름, 성애. 제 손이 떨렸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더군요.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언제까지 저 여자랑 같이 살 거예요? 우리 둘이 진짜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더군요. 잠시 침묵. 그러더니 놀랍게도 화를 내지 않더군요.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봤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당신. 그래. 그는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맞아. 순간 제 눈물이 멈췄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제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죠. 왜 이런 짓을 해?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할까? 난 더 이상 당신이 여자처럼 안 보여.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당신은 지금 간병인이야.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버지 병수발만 하잖아. 그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 선택 아니었어? 어머니가. 됐어?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끝난 이야기야.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꺼냈는데 이혼하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사 생활도 포기했다. 꿈도 포기했다. 젊음도 포기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5살 명진이는 아직도 아빠를 너무 좋아했고 3살 은지는 아빠만 보면 안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저는 매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외출하였고 남편은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죽을 떠서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죠. 아버님.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식사하세요.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순간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죠. 2년 동안 듣지 못했던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놀랐구나.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말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요.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버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내 정신은 멀쩡하다. 네. 처음부터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연기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기요? 그래, 유철민 이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눈빛은 어느새 예전의 강인한 이사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유현상과 서춘자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야기를 들은 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결정했다. 놈들을 속이기로. 시아버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부탁이든 듣겠습니다. 그때 유철민 이사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들어라. 태명 학원의 미래. 그리고
내 인생이 달린 이야기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3년 후 태명학원 강당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아버지 방문을 잠갔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유철민 이사장은 창문 밖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야, 네, 아버님.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특히 서춘자와 유현상에게는.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죽기 직전에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2년간의 외로움과 배신감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현상이는 내 아들이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놈은 나보다 돈을 사랑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춘자는 내 아내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났다. 유철민 이사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병들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철민 이사장은 제 손을 잡았는데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다혜야, 네. 아버님. 너는 내 딸이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친정아버지를 10살 때 잃은 저에게 그 말은 너무도 큰 위로였습니다. 아버님. 울지 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 하나 하려고 한다. 뭐든 말씀하세요.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하나가 아니라 3가지다. 저는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았습니다. 유철민 이사장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명진이와 은지를 지켜라. 제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 마지막 희망이다. 현상이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뒤 그놈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 인생도 망가질 것이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유철민 이사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태명 학원을 지켜라.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교사다. 학생들을 사랑한다. 교육이 무엇인지 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상이는 학교를 돈으로만 본다. 하지만 너는 학교를 아이들의 미래로 본다.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평생이 담긴 학교다. 유철민 이사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고 공사판 한바집에서 밥도 퍼날랐다. 그 돈을 모아 학교를 세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성학원에 넘긴다고? 절대 안 된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안 된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유철민 이사장은 마지막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이혼해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혼을? 현상과 이혼하되 합의 이혼해라. 절대 소송하지 마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시간이 없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유철민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상이는 이미 끝났다. 추송해가 바람난 것도 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모를 줄 알았느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말을 안 했을 뿐이다. 그런 사람과 평생 살 이유가 없다.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반드시 내가 데려가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육권. 그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마라. 그날 밤, 유철민 이사장은 저에게 주소 하나를 적어주었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의 주소였습니다. 내 친구다. 김도영 변호사. 네, 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내 이름만 말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내가 밟아 놓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2년 동안 바보처럼 누워만 있었던 게 아니다.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태명학원을 일군 사업가의 눈빛,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승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곧바로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성, 고급 빌딩 12층에 위치한 대형 로펌이었는데 비서에게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안쪽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잠시 후 백발의 노신사가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다혜 씨, 네, 철민이 친구 김도영입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디어 오는군요. 네. 그럼 미리 알고 계셨나요? 시아버지께서 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당신이 찾아올 거라고. 그는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밀어놓았고 저는 첫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철민 이사장님의 공증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태명학원 승계 계획서입니다. 서류는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재산 목록, 부동산 목록, 주식 보유 현황, 학교 법인 정관, 임원 교체 계획, 후임 이사 선임 명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김도영 변호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 둔 겁니다. 그는 유언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거기에는 믿기 어려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철민 이사장의 모든 개인 재산과 태명학원 이사장 승계권은 민다혜에게 상속한다. 단, 현재 거주 중인 본가 한 채만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현상에게 남긴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유철민 이사장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제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태명학원을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유철민 이사장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고, 여전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냈으며,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와 유철민 이사장, 그리고 김도영 변호사, 오직 세 사람만 알고 있는 거대한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초동을 찾았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말했고, 남편에게는 아이들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재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라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었죠. 김도영 변호사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민 선생님, 네, 지금부터 절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혼할 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어차피 다 받게 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묘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백억 규모의 재단과 학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양육권. 그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현상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죠. 하지만 추후 재산 문제 때문에라도 아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유연상과 추성혜의 관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둘은 함께 출근했고 함께 퇴근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유연상은 더 이상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자.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인가요? 그래. 좋아요. 유연상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하죠. 당신도 원하고 저도 원해요. 오히려 당황한 것은 유연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울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1부입니다. 고부 갈등, 남편의 배신과 불륜, 상속 전쟁, 통쾌한 복수, 반전 결말을 기대하며 제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